구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불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범준의 물리다라는 채널인데요. 구독자가 25만에서 26만 사이 정도고요. 그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제 얘기를 전달하는 이 방식이 변화되면서 제 목소리에 접하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 채널에 있는 콘텐츠 중에도 1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세상에 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는 유튜브라는 이 형태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죠. 제 책에 있는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뤘던 주제를 반영한 거는 맞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촬영을 한 다음에 집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설명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그런 이불킥 같은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을 낼 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정돈된 형태, 만약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려는 노력, 유튜브 때는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다루는 그런 방식의 그 표현을 책에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죠. 책은 글을 쓸 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정제된 언어로 글의 형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 더 함축적이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 가까운 형태로 가볍게 그리고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사람들이 과학하면은 다들 너무 어려워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세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과학자도 사람이고 과학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따라서 과학자가 과학의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어떤 구어체 표현으로 딱딱하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 과학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과학자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과학에서는 좀 이상한데 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이 이 천장에 붙어서 거꾸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거미의 길이가 10배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거미의 몸무게는 무려 1000배가 되거든요. 한편 몸을 천장에 붙일 수 있는 털의 숫자는 거미의 겉 면적에 비례해서 이거 대략 100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1000배가 커진 몸무게를 100배밖에 늘지 않은 접착력으로는 버틸 수 없잖아요. 거미가 길이가 10배가 됐다. 그러면 거미가 천장에 붙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큰 것들로만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그 사전 지식에 비추어서 아주 작은 입자가 따르는 양자역학의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큰 것들에 익숙한 고전역학의 경험만을 장착한 우리 인간의 뇌는 결코 양자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는 그 고전역학의 세계관과 양자현상을 비교하지 말고 양자역학이란 테두리 안에서 양자현상을 설명해라.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해라는 의미를 양자현상과 무엇과 비교해서 이해를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다들 모르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이걸 제 책에서 비유로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파란색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파란색이 어디 있어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만 있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파란색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우리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문제죠.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는 흰색과 검은색밖에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사 온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에요. 시간은 미래로만 흘러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는 과거로 가는 건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문제를
물리학자들은 시간의 화살 문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 그 방향을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고 해석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요. 라면 냄새가 부엌에서 출발해서 거실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계속 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실에 퍼져 있던 라면 냄새가 다시 거꾸로 가스레인지 위에서만 라면 냄새가 나는 상황으로는 절대로 그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죠. 이 과정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좁은 공간에 모여있던 기체 분자가 넓은 공간으로 확산되는 과정. 그게 바로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과거로 가는 걸 택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미래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지금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통해서 과학이 어떤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과학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서 제 책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